자, 얘들아 안녕. 드디어 너희와 함께 통합사회 공부를 시작해보려 그래. 오늘은 1강 통합적 관점의 이해부터 시작을 할 거야. OT 보고 왔지. 내가 오리엔테이션 강좌에서 교재 활용법, 노트 필기 방법, 그리고 준비물, 그리고 너희의 마음가짐까지 앞으로 우리가 통합사회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점들을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소개했으니까 그걸 꼭 보고 와줘. 여기는 선생님의 스페셜 스튜디오고 너희랑 앞으로 현장 강의로 만나기 전에 먼저 강의 주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야.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좋아하는 명언을 하나 소개하고 시작해 보려 그래. 오늘 1강에서 소개할 명언은 바로 따단!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야. 손이 타버릴 듯 뜨거울지라도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죽어도 놓지 말 것. 너희 선배들과 함께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이 명언을 많이 얘기했어. 수험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 너희도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가 그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러닝메이트로서 달릴게.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만나는 칠판 판서 강의로 들어가자. 노트 첫 번째 페이지 펴주고 현장 버전으로 만나. 자,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난 이지영이야. 우리 올인원 통합사회 박수로 한번 시작해보자. 좋아.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돼서 이제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입시가 시작되는 거야. 나는 너희가 통합사회에서 진짜 공부라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나도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진짜 필기를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이, 나만의 노트를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걸 좀 느끼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랑 하는 공부는 단순히 내신 공부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수능에서 봐야 될 사회탐구 과목에 말 그대로 배경지식 이 되는 그런 첫 출발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고, 나중에 너희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탐구 과목으로 선택하든 여기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처음에 기초를 잘 쌓아놔야지 거기다 살을 붙여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 아무래도 국영수 공부는 오랫동안 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기초를 잘 쌓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탐구는 다 같이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내가 진짜 마음 먹고 했을 때 점수를 1, 2개월만 해도 바짝 끌어올릴 수 있는 게 탐구 과목이라 가장 좀 성취감도 맛볼 수 있고, 내가 도전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에 좀 기뻐서 내가 마음에 들 수 있는, 나의 독함에 스스로 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탐구 과목이라고 생각해. 너희랑 이제 내가 탐구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희한테 강의를 하는지는 궁금할 거 아니야. 지금 너희는 손에 대롱거리는 요 네일 아트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한테 좀 소개를 해줄게. 혹시 유튜브나 또는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나를 본 적이 있는 사람? 좋아. 학교가 어디야? 숙명여고. 숙명여고 친구들 선생님 많이 알지? 잘 모르나 본데. 학교가 어디야? 세화여고. 세화여고는 선생님 근무했던 학교라 진짜 학생들이 많이 알던데. 어쨌든 너희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기본적으로 통합사회 교과서는 내 교재에도 어느 교과서를 채택하든 이 주제는 그 교과서의 몇 페이지다를 내가 소개해놨어. 이제 그 페이지 가지고 내신 대비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저 무슨 학교인데 이거로 강의 내신 대비가 될까요? 당연히 되지. 내가 교재에다가 이 교과서의 요 출판사의 경우에는 몇 쪽부터 몇 쪽이 이번 강의에 해당한다라고 소개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참고해보면 될 것 같아.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너희가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법학을 부전공했고, 그리고 사범대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했고, 실제 이제 대학에서 조교 일을 하면서 교수님들 수업을 보자 하기도 했었어. 그 학생들이 생긴 것과 좀 다르게 공부를 좀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사범대를 나왔잖아. 그래서 사범대는 교생 실습을 나가거든. 대학교 2학년 때 한번 짧게 나가고 일주일 정도,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한 달을 나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서울사대 부속여중이랑 서울사대 부고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생 실습을 갔는데, 그 교생 실습에서 학생들이 나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어. 선생님 진짜 서울대 맞아요? 여기 서울대만 교생 올 수 있는데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어떤 애가 나한테 딱 와가지고 선생님 껌 좀 쉽게 생겼어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이 이투스에서 지금 사회탐구 영역을 강의하고 있고 사회문화, 생활관리, 윤리와사상을 강의하고 이제 너희와 통합사회로도 만나게 되었어. 온라인 누적 수강생은 약 250만 명 정도 되고 통합사회도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약 7만 명 정도에서 8만 명 정도가 선생님 강의를 수강했으니까 정말 우리나라 수험생 등의 많은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사회문화, 생활관리, 윤리화상 그리고 통합사회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대치동에서 이강학원이라는 곳에서 강의하고 있고 전타임 마감이고 월 평균 2,000에서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따라와주고 있어. EBS에서 사회탐구를 강의했고 최우수 강사상을 수상했고 또 통합사회를 최초로 단독 런칭을 하기도 했고 EBS에서 공로상을 타기도 했었어. 그리고 너희 선배들이 보는 교재들을 많이 집필하고 그리고 합숙 검토도 하고 평가원 연기교재 검토 회의도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너희가 내가 강의하는 거 믿고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럼 이제 올인원 통합사회 통합적 관점의 이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들어가 볼 건데 지금 너희가 들어올 때 교재와 필기노트를 받았을 거야. 이 필기노트의 경우에는 선생님 이지영 노트라 그래서 너희 선배들이 정말 좋아했던 노트인데 한 주제를 한 페이지 안에 끝내는 그러한 필기노트가 될 거야. 그래서 필기노트를 시작할 때 위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주제를 시작하는 표기를 하고 그리고 세로선이 4개가 있잖아. 그 세로선에다가 각각의 필기들을 자,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통합적 관점의 이해다 라고 하면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뭐 복합성 그 다음에 다시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면 기억, 니은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호별로 들여쓰기 할 수 있는 보조선이 들어있는 거야. 그 옆에는 그냥 쭉 바로 필기하면서 들여써 보면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도 나중에는 정말 내가 정리한 필기를 보면서 되게 시원하게 보게 될 거야. 그래서 필기 노트를 적을 때는 위에다가 한 주제 시작할 때마다 태양 표시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 니은 이런 식으로 필기를 들어와 주면 돼. 그렇게 해서 이 노트는 1년 내내 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고2, 고3이 돼서도 요 내용들을 활용해서 공부해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이 태양 표시를 그리면서 필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필기를 자 소주제 당구장 표시하면서 들어가 보자 하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필기를 하셨어. 아니면 동그라미 2개로 그냥 필기하시고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그게 너무 안 예쁜 거야. 그래서 나만의 어떤 주제 표기법으로 내가 태양을 그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동글뱅이로 태양을 그리고 태양의 빛나는 이렇게 햇살을 여러 개를 그렸는데 나중에는 점을 찍기가 나중에 존행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점이 2개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태양으로 남았는데 내가 이 태양 표시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한 주제가 시작할 때마다 요 주제로 이제 필기하면서 하는데 이제 내 제자들이 250만 명이 넘고 벌써 12년이 넘는 수강생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제자 중에 이제 수업을 듣고 대학에 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교수님들이 필기하는데도 그게 이제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필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그 과의 남자 선배가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뭐야? 너도 이지영 들었어? 하면서 말을 걸더래. 왜냐면 내 수업 들은 학생들은 대학 가서도 이 필기를 이제 익숙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지영 선생님 강의 들은 수강생인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걸어줘. 너 무슨 과목 들었는데? 난 사문 들었어. 너는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사귀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는 그래서 이걸로 그리면서 따라와 주면 돼. 필기 노트를 필기할 때는 총 3가지 색깔의 펜을 사용해 주면 좋은데 선생님이 분필을 흰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노란색을 사용할 거야. 흰색은 일반적인 필기를 적을 때 흰색을 적고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중요한 키워드를 적을 때 노란색을 적고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함정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킬러 포인트, 이 킬러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가장 고난도, 최고난도 문제들에서 이 빨간색 키워드들로 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어려운 그런
선지들, 킬러 선지들을 적을 때 내가 요 내용으로 정리하게 될 거야. 우리는 현장 강의에서 총 28개의 주제로 사회, 지리, 윤리, 뭐 법정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통합사회 강의를 배우고, 요거에 대한 문제는 내가 직접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한 문제 한 문제, 한 선지 한 선지 같이 정리해 줄 거니까 너희가 그 문제들을 활용해서 또 내신 대비를 해주면 돼. 그리고 실제 통합사회는 모의고사도 있기 때문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문제들도 거기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통합사회는 크게 내가 본교재와 부교재로 사용할 건데, 본교재는 같이 교재를 보면서 밑줄 치지는 않을 거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나랑 제일 먼저 필기로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수업할 때 예습은 안 해와도 되고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고, 그리고 본교재는 필기를 다 하고 나서 본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는 내가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해 줄 거고, 그리고 부교재가 있을 텐데 이 부교재는 서술형이나 자료 분석형을 대비할 때는 요 부교재를 사용하게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본교재의 경우에는 같이 필기하고, 그리고 본교재에다 이제 밑줄을 치고, 그리고 이제 예시 문제를 풀고, 너희가 서술형이나 단답형이나 자료 분석형을 할 때는 이제 부교재를 활용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통합사회 내신 만점을 받으려면 이 본교재에 있는 내용과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활용해서 수업을 들어주면 돼. 여기까지는 다 배경 지식이었고, 우리는 직접 필기 페이지, 이지영 노트 첫 페이지를 펴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잠깐 내가 빔 꺼버렸지만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통합적 관점의 이해였어. 우리는 인간, 자연,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4가지와 함께 그 4가지를 통합하는 통합적 관점까지 총 5가지의 관점을 배울 거야. 우리는 같이 첫 번째 필기로 한번 가볼게. 인간 사회에, 자, 태양 하나 그려주고 한번 그려봐. 예쁘게 따라 그려지는지.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관점.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관점을 적을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흰 분필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까만색 볼펜을 써주면 되고, 노란색은 너희 선배들은 파란색을 많이 썼고 빨간색 분필은 진짜 빨간색을 많이 썼어. 그래서 내가 흰 분필, 노란 분필, 빨간 분필 할 때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색깔로 따라서 적어주면 돼. 자, 인간사회 환경을 보는 관점. 자, 나는 우선 다양한 관점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 자, 1번 다양한 관점.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은 총 4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4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빨간색으로 적으면서 시작해 볼게. 동그라미 1번. 바로 시간적 관점이야. 자, 시간적 관점. 사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래왔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되짚어보는 관점이야. 이걸 보면서 오랫동안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지금 와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관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가 다시 흰분필로 돌아가서 그냥 A야, 미안. 한 줄 더 들였어서, 자, 지금 보조선마다 한 줄씩 이렇게 쓰면 돼.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 놓을 거냐면 과거를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현상을
이해하는 걸 우리가 시간적 관점이라 그래.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현상을 이해하는 걸 시간적 관점이라 그런다. 이 시간적 관점은 아무래도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역사적 맥락이나 역사적 맥락과 이렇게 역사적 맥락과 전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 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적으면서 필기를 하잖아. 근데 내가 칠판에 적는 걸 너희도 같이 적다 보면 전체 교과서가 내 머리에 들어오면서 이걸 같이 수업 중에 암기하기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역사적 맥락과 전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어떤 예시가 있는지를 좀 적어줄게. 예시. 내가 앞으로 수업 중에 적는 예시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예시가 아니라 기출문제에 나왔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예시들을 적을 거야. 그래서 이 예시들 저희 내신 문제에서도 만날 경우가 많은데 이 교과서에서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 영국과 vs 아르헨티나. 영국이랑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마치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영국과 아르헨티나도 사이가 안 좋다? 이걸 너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영국 대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같은 게 열리면 진짜 막 경기장에 엄청나게 많은 경비 인력과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배치될 정도로 때로는 유혈 상태가 날 정도의 정말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경기가 진행돼. 그래서 왜 이렇게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사람들이 마치 훌리건이라는 표현 들어봤어? 이제 광적인 축구 팬들이 진짜 축구 경기에 지면 막 다 불태워버리고 막 때리고 막 부시고 막 이럴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냐면 이거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왜 축구 경기를 하면서 저렇게 저 눈이 감돌아? 왜 저렇게 저 사람들 눈에 불이 나도록 이렇게 싸워? 이런 건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근데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어떤 관계였냐면 포클랜드라는 지역을 두고 분쟁이 있었어. 포클랜드 분쟁. 마치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를 두고 이제 서로 소유권 분쟁을 하는 것처럼 영국과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도 포클랜드 지역이 이제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어느 나라의 영토냐 가지고 이제 아주 오랫동안 쌓아온 거지. 그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와서 지금 축구 경기에도 이렇게 강한 이렇게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야. 저 뒤에 축구 좋아한다 그랬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가 이게 안 좋다는 거는 혹시 축구 팬들은 다 알고 있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포클랜드 분쟁 같은 걸 둘러싸고 나서 오랜 기간 앙숙 관계였다. 앙숙이 뭔지 알지? 서로 완전히 막 만나면 으르렁 되는 으르렁 미안. 너희 선배들은 내가 이러면 절대 안 웃어주는데 너희는 참 착하구나. 자, 요것이 이제 시간적 관점이야. 우리 두 번째 관점으로 가자. 다시 한번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총 몇 개가 있다고? 4개.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슨적 관점인 거야? 시간적 관점이고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갈 거야. 두 번째는 공간적 관점이야. 역시 빨간색으로 공간적 관점. 동그라미 2번 공간적 관점. 한번 보자. 자, 이 공간적 관점은 장소와 영역과 네트워크라는 걸 이해해야지 너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공간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A, 장소, 영역, 네트워크에 의해 장소와 영역과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걸 우리가 공간적 관점이라고 해.
우리가 볼 때는 장소나 영역이나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는 이거의 의미를 다르게 쓰고 있거든. 자,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어떤 영역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걸 우리가 공간적 관점이라 그런다. 그럼 도대체 장소가 뭔지를 그 아래다 적어볼게. 내가 노란색으로 기억, 장소. 장소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한번 보자. 이 장소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 있게 만들어진 공간. 을 장소라 그래. 의미 있게 만들어진 공간을 장소라고 한다. 이를테면 내가 석촌호수에 가면 내가 정말 짝사랑했던 그 오빠랑 같이 벚꽃놀이를 갔던 공간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어떤 벤치가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석촌호수라는 장소는 내게 첫사랑과 데이트했던 공간으로 의미 부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을 장소라 그런다. 영역은 좀 달라. 자, 우리는 영역으로 한번 가볼게. 니은. 역시 나는 노란 문필을 사용할 건데 너희가 생각한 색깔로. 보통 파란색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지? 영역. 자, 영역의 뜻도 한번 보자.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어떤 집단이 공유하는 공간을 말해. 어떤 집단이 공유하는 공간. 어떤 집단이 공유하는 공간.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말한 집단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걸 말해서 쉽게 생각하면 뭐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하나의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살고 있잖아. 그 영토도 바로 영역이 돼. 그래서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괄호 열고 얘 영토와 같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장소에 대해 알아보거나 아니면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자, 디귿. 역시 노란 분필로 나는 적을게. 네트워크. 사실 네트워크라는 말 자체를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연결망이야, 연결망. 그런데 이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결망은 사람이나 자원 같은 것들이 이제 물자 이런 것들이 이동하면서 형성된 관계망, 이걸 네트워크라 그래. 그래서 인구, 자원 등이 이동하며 형성된 관계망. 이걸 네트워크라 그런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어떤 나라와 거래를 하면서 서로 어떠한 상업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트워크라 그래. 이게 너희가 나중에 가면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라는 과목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이거 인구, 자원 등이 이동하며 형성된 관계망을 네트워크라 그래. 그래서 공간적 관점은 장소나 영역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데 이 공간적 관점에 장점이 있어. B. 줄은 아까 A와 같은 형태의 줄에 있어야 되고 이 공간적 관점의 장점. 공간적 관점으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면 어떤 게 좋으냐. 아무래도 지역 간 차이를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될 거야. 지역 간 차이. 지역 간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또 환경이 사회, 문화, 현상에 환경이 사회문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환경이 사회문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자, 요거의 예시를 좀 적어볼게. 이거의 예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춥고 남쪽으로 갈수록 덥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가옥 구조와 남쪽에 있는 집들의 가옥 구조가 좀 다르단 말이야. 가옥이라고 하는 건 집, 그러니까 집을 짓는 집의 구조가 다른데, 이를테면 가옥 구조라고 했을 때, 가옥 구조라고 했을 때, 색깔 바꿔서 흰분필로 북쪽에는 내가 북이라는 글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칠게. 겹집 구조라 그래서 북쪽은 추우니까 아무래도 집을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보온에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추위를 물러가게 하고 추위를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가 나와 있고, 그 남쪽에 있는 집들은 남쪽에는 더우니까 통풍이 잘 되도록 보온을 신경 썼던 북쪽과는 달리 남쪽에는 대청마루라는 걸 집에다 뒀단 말이야. 대청마루. 북쪽에는 겹집 구조가 있었고 남쪽에는 대청마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여름에 대청마루에서 가족들이 이제 수박을 먹으면서 시원하게 이제 모시옷 같은 걸 입고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습 생각해보면 돼. 근데 북쪽에서 그랬다가는 얼어 죽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쪽은 따뜻하게 보온에 신경 쓴 겹집 구조가, 남쪽에는 시원하게 통풍에 신경 쓴 이런 가옥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이 집들이 어느 공간에 위치하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쟤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시간적 관점이고, 왜 북쪽에 나타나는 집의 구조와 남쪽에 나타나는 집의 구조가 달라? 저기가 어떤 지리적 공간에 위치하는지를 보면 그 지리적 공간 때문에 그 집의 가옥 구조의 형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간적 관점이라 그래. 세 번째는 동그라미 3번 빨간색,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사회적 관점. 자, 이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배경이 되는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자, 그거를 한번 아래다 적어볼게. A.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의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의 이해. 대한민국 학생들이 있잖아. 이게 주말인데도 오전에 늦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 9시부터 학원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 사실 일요일 날 공부하고 싶어, 자고 싶어? 자고 싶어요. 그치, 자고 싶지. 쉬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뭐 놀고 싶고 아니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제도나 사회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이를테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험생들이 쉬지도 못하고 휴일도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 공부를 하고 있대. 그리고 아침부터 잠이 부족한 걸 보충할 시간도 없이 주말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아이들에게 좀 여유 있게 쉴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게 정책을 마련하거나 정책 마련 컴마 또는 법률안 제시 정책 마련이나 법률안 제시에 도움을 주는 관점이지.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예시 노란색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 학구열이 뭔지 알지? 공부하려고 하는 열기. 그래서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자, 괄호 열고, 경쟁이 심한 줄 세우기식 교육제도의 탓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줄 세우기식 교육제도. 이게 결국은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어때? 엄마가 막 공부해라 공부해라 많이 강요하시는 편이야? 네. 그럼 막 성적표에 막 다른 과목보다 수학 점수가 막 20점이 낮아. 그러면 엄마의 반응은 어때? 공부하라. 아, 공부 똑바로 하라고. 엄마가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는 편이야? 이제 고등학생도 됐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막 이러죠? 네. 그러셔. 잠깐 나의 경험을 얘기해주면, 나는 좀 사춘기에 되게 반항을 많이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독특하신 분이셔가지고, 선생님이랑 나랑 너희의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 물론 내가 지금 23살이지만, 물론 아주 오래전에 23살이었는데, 근데, 내가 학창 시절에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공부 많이 해봤자 필요 없다. 삶만 팍팍해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스스로를 달달 볶는 게 공부다. 우리는 네가 공부하기를 별로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부모님들과는 좀 생각이 다르셨어. 그래서 내가 사춘기의 반항으로 공부를 한 거야. 왜냐면 우리 엄마는 내가 막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나와서 TV 보자 이러셔. 그리고 내가 막 내일 시험이야. 그럼 엄마가 지영아 거실 좀 닦아. 설거지 좀 해. 막 이러셔. 그래서 엄마 나 설거지도 잘 못하고 거실도 언니들이 닦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 뭐 하느라 설거지 할 시간이 없니? 그래서 아니 나 내일 중간고사야. 그러면 그거 공부할 필요 없다고. 엄마 관심이 없는데 너 왜 공부하냐고 막 이러셨어. 너희는 상상이 돼?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내가 대학에 붙었을 때 서울대 합격증을 딱 이렇게 내밀었을 거 아니야.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조회가 돼서 합격하셨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뜨지만 선생님은 조금 예전 사람이어서 이제 서울대 합격이 이제 전화로 통보가 오고 합격증이 이제 배부되는 그런 때였거든. 도대체 몇 살이세요? 근데 거기서 응답하라 몇 년? 근데 어쨌든 근데 그때 내가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서울대 합격증 딱 내밀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충북 진천이라는 데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셨어. 손 내밀어봐. 손 내밀어봐. 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영아, 엄마랑 같이 살면서 통학하면서 충청도에 있는 대학 다니면 안 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셨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하러 도시까지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 사냐는 거야. 그래서 그냥 충청도에 있는 대학 다녀도 충분히 통학하면서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먹으면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서울까지 대학을 가냐고 물어보신 거지. 너희는 어때? 너희는 만약에 서울대 합격증을 너희가 이제 2년 후에 고3이 되잖아? 그래서 서울대 합격증 딱 엄마한테 내밀었어. 그럼 엄마의 반응을 한번 소리로 묘사해봐. 어머머머머 이거 뭐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근데 사실 내가 그렇게 사춘기에 반항으로 공부했다 그러면 학생들 와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나는 뭐가 부러웠냐면 내가 항상 전교 1등에다가 막 전 과목이 다 이렇게 100점인 이런 성적표를 이제 가져가잖아. 그러면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게 돼 있었어 우리 때는. 근데 엄마 나 1등 했어 하고 사인해달라 그러면 엄마 네 성적표에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사인해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가 너무 시험 못 봐가지고 자기 이성적표 가져가면 엄마한테 너무 혼난대. 그래서 내 거를 막 빌려줬어. 이름만 바꿔서 너네 엄마한테 사인 받으면 안 되겠더니 친구가 다음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왔어. 네 성적표는 너무 티난다고. 이거 조작이 안 된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엄마는 공부에 너무너무 관심이 없으셨단 말이야. 지금도 내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간다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나는 네가 4년이면 집에 다시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거 꼭 공부해야 되겠니? 이랬고 내가 미국 뉴욕에 유학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유학을 가려면 엄마 눈에 흙을 뿌리고 가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 내가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셨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 다른 부모님은 막 1등, 전교 1등 성적표를 가져오면 막 컴퓨터를 사주겠다, 게임기를 사주겠다, 막 뭐를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싶은 걸 말해봐라. 너가 1등만 하면 원하는 걸 다 사주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 엄마는 관심이 없을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내가 좀 이해하게 된 게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 물론 내가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초등학교 때 너희 국민학교라는 용어 알아? 우리나라에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었는데 초등학교 시험을 어느 정도 기억하니 너네는? 나는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까지 기억난다. 근데 초등학교 때 내가 실수로 맨날 한 문제씩 틀려가지고 올백을 못 맞은 거야. 근데 나는 너무너무 올백이 맞고 싶은데 자꾸 실수로 하나 틀리니까 이번 시험에 내가 진짜 꼭 올백을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필기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올백을 꼭 맞으려고 했던 시험인데 또 한 문제를 틀린 거야. 체육에서. 뭐였냐면 언제 야구에서 야구 좋아해? 안 좋아해? 야구에서 언제 공격과 수비가 교체되는가? 라는 질문이었어. 근데 공격과 수비가 언제 교체되는가에 다른 학생들은 다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 3아웃 또는 3아웃 이렇게. 이게 정답이었어. 이제 아웃 카운트가 3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공격과 수비가 교체되거든, 야구에서.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야구를 잘 몰랐고 체육 교과서에는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었는데 그냥 그 선생님이 그거를 상식선에서 내셨나 봐, 체육 문제로. 애들이 당연히 알 줄 알고. 근데 내가 너무 만점을 받고 싶어가지고 올백을 꼭 맞아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정답을 적어야겠다는 부담감에 뭐라고 적었냐면 주자가 3번 아웃될 때 이렇게 적은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왜 틀린지 몰랐다? 야구 잘 모르는 학생들은 주자가 3번 아웃될 때가 왜 틀린지 알아? 모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걔도 모른대.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3아웃보다 더 자세히 적었는데 도대체 왜 틀리냐고 내가 체육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구에는 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타자가 있는데 타자가 타석에서 아웃돼도 3아웃이라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KBO라 그래서 한국야구위원회야. 코리안 베이스볼 할 때 그 한국야구위원회에 야구 규칙 규정집을 내가 샀다. 그래가지고 사이클링 히트가 뭐고 볼 데드 상황이 뭐고 언제 심판이 뭐 합의에 의해서 판정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외웠어. 달달 외웠어. 너무 빡이 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야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그 후로 내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어쨌든 내가 성격이 약간 어땠냐면 하나 틀리면 그 초등학교 때 분함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 관련된 걸 그냥 달달 외울 정도로. 그리고 막 뭐 세포라는 단어를 내가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는 백과사전에 있는 세포에 대한 단어를 막 달달 외웠어.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너희가 볼 때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내가 진짜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또 시험 기간이면 초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밤을 새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야. 초등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고 밤을 새고 시험을 보러 간다고? 너희는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 점수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등수도 발표가 되던 그런 시험을 봤거든. 요즘 초등학교는 안 그러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 새벽 5시에도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불을 끄면서 이제 자라고 너 왜 몸을 이렇게 혹사시켜가면서 공부를 하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엄마가 불을 끄니까 다시 불을 켜고 또 새벽 5시에 공부를 하고 있고 다시 엄마가 불을 끄고 내가 또 불을 켜니까 엄마가 두꺼비집을 내려버리더라고. 두꺼비집 뭔지 알아? 누전차단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손전등으로
지금은 휴대폰 손전등 기능이 있지만 그 손전등으로 입을 덮어쓰고 막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쟤는 공부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 쟤는 자기 몸을 전혀 아끼지 않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독하게 공부하는 게 전혀 행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너무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서울대를 붙었는데도 꼭 거기를 엄마랑 떨어져 살면서 가야겠냐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 근데 나는 이 얘기를 너희한테 왜 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진짜 우리 엄마의 그런 반응이 되게 독특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어떤 애가 밤을 새가지고 공부를 하고 새벽 5시까지 공부를 하고 불을 끄고 자라 그러는데도 공부를 하면 간식을 갖다 주잖아. 어이구 우리 딸 이제 정신 차렸네. 이제 정말 고등학생이 됐나 보네. 막 이러면서 하실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오히려 반대의 그런 삶을 살았거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부러워서 와 1등하면 막 게임기를 사주시는 엄마가 있으면 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그때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오히려 공부하라 했으면 반항으로 더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을 했지.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야겠다. 그럼 얘가 나한테 반항하려고 공부를 나처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랑 성격이 똑같을 테니까. 근데 결혼을 못했네. 좋아.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관점. 우리는 네 번째 관점으로 가자. 동그라미 4번 윤리적 관점. 동그라미 4번 윤리적 관점으로 갈 거야. 자,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역사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무슨적 관점? 시간적 관점. 두 번째는 어느 집은 겹집 구조고 어느 집은 백청마루가 있고 그 집의 가옥 구조가 다른 것은 얘가 어떤 지리적 공간에서 만들어진 집인지를 봐야 된다. 이게 무슨적 관점? 공간적 관점. 세 번째가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을 보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봐야 된다. 사회제도나 사회구조를 모르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무슨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이제 마지막이 윤리적 관점이야. 윤리하면 이제 뭔가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걸 윤리적 관점이라 그래. 우리는 윤리적 관점에서 A. 도덕적 가치 판단과 우리 도덕적 가치 판단의 방향 제시 라고 적자. 도덕적 가치 판단의 방향을 제시한다. 가치 판단이 뭔데?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선악의 판단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덕적 가치 판단의 방향 제시한 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선과 악. 을 구분하는 거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이게 윤리적 관점이고 B로 한번 가보면 그렇게 되면 도대체 바람직한 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모습의 사회인가?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가급적 적게 걷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회도 있을 거야. 어떤 사회는 더 많이 성장하는 걸 중시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회는 더 많이 나누어서 분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성장과 분배,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 이게 이제 그 사회가 선택해야 될 건데 나는 앞으로 더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보다는 분배, 그러니까 잘 사는 것보다는 나누는 삶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 이게 바로 윤리적 관점이 되지. 윤리적 관점은 바람직한 이상 사회를 추구, 바람직한 삶과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관점이야.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해. 이런 사회의 모습이 좋은 사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이제 윤리적 관점이라 그래.
윤리적 관점은 그러니까 무엇을 중시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서 이 예시를 내가 또 교과서에 나온 예시로 알려줄게. 예시. 이를테면 CCTV 설치 찬반 논쟁을 한번 보자. 서울시 강남구에 어떤 길에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을 지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방범 카메라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뭐 이를테면 어떤 곳에는 이 길은 여성이 안심 기가를 뭐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CCTV가 아무래도 있으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지. 하지만 내가 길 가다가 친구와 싸우는 모습이 아니면 뭐 연인과 헤어지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내가 원치 않는데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 아닌가? 그러면 범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니면 사생활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범죄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누군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경찰이 바로 즉각 출동하기도 좋을 거고 나중에 범죄 진범을 밝혀내는데 어떤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우리의 사생활도 중요하잖아. 그럼 CCTV를 가급적 많이 설치해야 된다? 아니다, CCTV를 없애야 된다라고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지에 따라 어느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네? 너는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뭐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남자친구한테 막 내가 낙엽을 던지면서 가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그게 막 이렇게 찍혔어. 근데 나의 사생활인데 그거를 감시하고 있던 경찰관이 경찰의 윤리의식을 어기고 그 장면을 와 뭐지? 연인 싸움 클래스 보소? 이러면서 그거를 누가 캡처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뿌린다고 쳐봐. 기분 좋아, 나빠? 내가 길을 가는데 대학생이 됐어. 대학생이 돼가지고 소개팅을 했단 말이야. 소개팅을 해가지고 어떤 연인을 만나게 됐어. 근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남자를 벽에다 딱 밀어붙이고 내가 뽀뽀를 딱 했어. 근데 그게 영상이 그대로 찍혀가지고 어떤 경찰관이 말이야. 방범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와, 이 여자 터프한 거 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인터넷에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난 CCTV 싫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고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야. 그럼 둘 중에 뭐를 더 중시할 것인지는 윤리적인 논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CCTV 설치 찬반 논쟁에서는 이게 기니까 아래다 적을게. 너희도 아래다 적어줘. 사생활 보호와 vs 범죄 예방.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논의가 있을 거야. 이런 윤리적 논의는 앞으로도 되게 많이 소개해야 할 텐데 이를테면 사형제도는 필요해 아니면 없어져야 돼? 이제 이런 논쟁 같은 경우도 범죄자를 처벌하고 응징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한 명의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냐 이제 이런 논쟁도 다 윤리적 논쟁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지리적 위치에서 이런 배경 지식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 제도나 구조와의 관련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윤리적인 가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뭐야?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으로 큰 2번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우선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이 되게 단순해 아니면 복잡해. 정말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정말 복잡한 원인이 관련돼 있지. 사실 너희 이런 궁금증 가졌던 적 없어? 내가 앞에 설명을 할 때 잠깐 여기로 가볼게. 영국과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포클랜드라는 지역을 두고 분쟁을 한다며. 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나라 사이에 역사를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시간적 관점인데, 사실 포클랜드라는 지역을 어느 나라의 영토로 넣을지는 공간적 관점과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클랜드라는 지역의 영토권을 두고 분쟁이 붙는다면 이건 시간적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되지만 공간적인 것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적 관점 필요한 이유가 동그라미 1번 사회문화 현상의 복합성, 사회문화 현상의 복합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사회문화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A, 다양한 요인에 혼재라고 하는 건 섞여 있음이야. 다양한 요인이 섞여 있음. 다양한 요인의 혼재. 그리고 사실과 가치가 결합된 현상들이 많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회문화 현상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도 봐야 되고 지리적인 배경도 봐야 되고 사회 제도나 구조의 연관성도 봐야 되고 도덕 판단도 해봐야 될 때가 많아서 그냥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나 아니면 지리적인 사실 또는 사회 제도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모든 현상에는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실과 가치가 뭔지만 내가 조금만 더 설명해 줄게. 드디어 기억, 빨간색으로 기억, 사실, 빨간색으로 니은, 가치. 사실과 가치를 한번 적어볼게. 확실히 집중을 잘하는 편이야. 이게 고등학생 돼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나 봐. 고등학교생이 됐잖아. 중학생 때보다 엄마가 조금 더 너를 다르게 대하는 게 있어? 공부하라는 말의 횟수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 구박한다거나. 구박을 하셔, 확실히. 어때? 너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뚜렷한가? 근데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육과정에서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는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 저는 사실 별로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언젠가는 너희가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걸 찾을 텐데 그 간절히 하고 싶은 걸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 아직까지는 언젠가 바뀌어야겠지만 학력적인 요인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적어도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좀 우리나라 입시제도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해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적어도 한 번 태어난 인생 너희가
정말 멋지게, 정말 신나게, 정말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걸 베풀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걸 베풀어주기 위해서 공부가 아주 중요한 지금 과정에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시 사실과 가치라는 단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이라 그래. 참, 거짓의 구별. 참, 거짓을 구별하는 걸 사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판단, 선악. 미추도 가치 판단이야. 미추 등의 판단. 이걸 가치라 그래. 그 이상형이 있어. 이성형.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이상형이다. 근데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진짜 뭐 미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치 판단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내 이상형인 오빠를 만났거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엄청나게 쫓아다녔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키가 168에 88kg이었단 말이야. 선생님 키가 166cm야. 그리고 내 몸무게는 그때 당시에 47kg이었는데 지금보다는 날씬했어. 지금은 선생님 요거보단 통통한데 내가 하이를 신으면 나보다 되게 작은 사람이었고 뱃살이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나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대학 가서 너무너무 내 이상형, 나는 곰돌이푸, 토토로, 슈렉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 포동포동한 좀 하리보 젤리 같은 몸매를 좋아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숙명여대 다니는 친구한테 야, 나 완전 내 이상형 만나서 내가 완전 졸졸 쫓아다녔다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남자친구 보여달라고 이제 우리 학교에 온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지영아 너무 실망이야. 너 미남 만났다며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는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미남이라고 할 때 이 미의 기준은 팩트에 대한 사실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 판단의 영역이란 말이야. 선악, 미추할 때, 그러니까 누가 미남, 누구는 현빈이 미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데프콘이 미남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뭐 이를테면 그 사람 뭐지? 얼굴 천재라고 차은우가 미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백종원 아저씨가 더 미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난 차은우 싫은데 백종원이 좋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선악 미추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 아름다움과 추함도 가치 판단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사실의 영역이 있고 가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가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공간적인 관점의 팩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가치 판단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윤리적인 관점도 같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복잡하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균형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균형적 관점의 유지. 균형적 관점의 유지를 위해서 또 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복습을 하러 가야 되니까 저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우선 우리가 오늘 4가지 관점을 배웠어. 그 4가지 관점을 결합하는 통합적 관점까지 봤거든. 이건 적지 말고 한번 봐봐. 제일 첫 번째 관점이 과거로부터 되돌아봐서 역사적 맥락을 보는 게 무슨적 관점? 시간적 관점이었고, 두 번째가 장소, 영역, 네트워크 같은 걸 이해하면서 바로 말 그대로 지리적인 영역과 또는 영토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던 무슨적 관점? 공간적 관점이 있었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 같은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안 볼 수가 없다. 이게 무슨적 관점이었지? 사회적 관점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 같은 걸 설치할 때 내가 범죄 예방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 사생활 보호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CCTV 설치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적 관점? 윤리적 관점이었지.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다 합친 것을 무슨 적 관점이라 그런다?
통합적 관점이라 그래. 그것만 오늘 외우면 돼. 각각의 예시들은 교과서에 실제 나오고 실제 시험 문제에는 예시를 주고 이 예시 안에 나타난 관점은 무슨 관점이냐를 물어볼 수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건 우리한테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단순한 사회야, 복잡한 사회야? 복잡한 사회고 사실의 영역만 있어? 아니면 가치가 섞여 있어? 가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관점을 위해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한번 밑줄 쳐줄 테니까 그 부분 한번 봐볼게. 내가 사실 오늘 이런 걸 준비해왔단 말이야.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A, B 잠깐만. 오 예뻐. 근데 자석을 준비해오긴 했는데 자 해오긴 했는데 다 쓰면서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필기만 하고 한번 이 자석을 보여주기만 할게. 야 그래도 내가 있잖아 이거 왕관도 해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예시 야 엄청 노력했다고. 여기서 썸네일 하나 뽑아야 돼. 자 우선은 제일 첫 번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상을 이해하는 게 무슨적 관점이다? 시간적 관점이다. 두 번째는 장소 영역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게 무슨적 관점이다? 공간적 관점이다. 선생님이랑 필기한 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 내가 수업 중에 같이 외워줄 거야. 같이 외우는 것만 끝까지 기억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 다음 시간 시작할 때도 얘들아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해서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필기를 다 외워야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다음 선생님 근데요 왜 선생님은 교재를 밑줄 치지 않고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하는데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적어본 거랑 남이 적어놓은 걸 보는 건 완전 달라. 나만의 필기 노트는 기억력이 오래 남고 애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서 필기하면 되고 교재는 내가 나중에 같이 밑줄 쳐줄 거야. 자, 그 다음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자, 사회제도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걸 무슨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라 그런다. 자,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을 보기 위해서 경쟁이 심한 줄 세우기식 교육제도, 그러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교육제도를 봐야 된다. 자, 마지막이 무슨적 관점? 윤리적 관점이야.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친 것이 무슨적 관점? 통합적 관점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갔다 와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자.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에서 만나? 자,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왔어. 일강 통합적 관점의 이해를 우리가 필기를 통해서 칠판 앞에서 만나봤잖아. 그리고 우리는 매강이 끝날 때마다 다시 이렇게 스페셜 스튜디오로 와서 올인원 통합사의 본 교재의 내용을 보게 될 거야. 사실 우리가 필기를 통해서 전체 개념의 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사진, 그래프, 자료, 지도와 같은 것들을 살을 붙여 나가야지만 내신 만점을 얻을 수가 있어. 따라서 너희는 통합사의 내신 만점을 위해서 올인원 교재를 반드시 준비해서 같이 수강해줘. 올인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같이 밑줄 긋고 자료를 분석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주게 될 거야. 이러면서 전 범위 내용을 완전히 만점을 향해 속속들이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볼까? 자, 교재의 1단원 인간사회의 환경과 행복의 통합적 관점의 이해부터 이번 건에서 너희랑 보려 그래. 자, 그럼 교재의 1주제 1단원의 내용을 한번 보자. 짜잔, 통합적 관점의 이해야.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밝게 해서 줌인해서 너희에게 보여줄게. 너희는 이 강의 뒷부분을 들을 때는 펜과 자를 준비해주면 가장 좋아. 자, 통합적 관점의 이해에 내가 조금 더 줌인해줄게. 인간사회 환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나와 있어. 시간적 관점부터 밑줄 쳐보자. 시간적 관점. 과거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을 시간적 관점이라 그러고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해. 두 번째는 공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은 지표에 나타난 인간 활동을 설명하는 걸 공간적 관점이라 그래. 거기에 밑줄 쳐줘. 그리고 아래 장소와 영역,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어. 거기다가 또 밑줄 칠게. 자, 이제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이야.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회현상을 사회제도 및 사회구조의 관련성, 사회제도 및 사회구조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까지 밑줄 쳐줘. 자, 사회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축적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화된 절차를 말하고, 사회 구조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관계들의 조직적 총체를 말해. 따라서 이 사회적 관점에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맞추고 또 공식화된 절차에도 초점을 맞춰. 거기까지 밑줄 썼다면 우리는 특징을 한번 볼게. 사회적 관점으로만 보면 다른 구성과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행동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대. 자, 윤리적 관점에다 또 밑줄 쳐줘. 자,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 마지막에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에다 밑줄 쳐줘. 자, 이것의 특징은 인간의 양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인간의 양심에다 또 밑줄 쳐줘. 자, 결국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회 현상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을 통합적 관점이라 그래. 자, 그리고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어. 종합적으로 이해에다 밑줄 쳐줘.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학문 분야가 세분화되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졌어. 여기까지 정리하면 교재의 내용들은 정리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옆에 있는 자료로 한번 가볼게.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밑줄 쳐주면 돼. 자, 옆에 있는 자료에서 나는 너희와 시간적 관점에서 본 화장률의 변화를 볼 거야. 자, 이 1번 자료를 보면 시간적 관점에다 밑줄 한번 쳐보고,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서 시간의 변화 과정에서 화장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거라면 바로 시간적 관점이 맞아. 두 번째는 윤리적 관점에서 본 칸트의 양심이야. 우리는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학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 윤리학자는 뭐를 중시하냐면 양심을 중시해. 우리 제목에다가 윤리적 관점에서 본 칸트의 양심이라는 말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자. 그리고서 첫 번째 설명. 윤리적 관점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에다가 또 밑줄 칠게. 그리고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한 독일의 사상가가 바로 칸트이다까지 밑줄 쳐주면 될 것 같아. 또한 선의지라는 표현은 양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는 표현도 밑줄 쳐줘. 자, 이제 세 번째 자료로 갈게. 통합적 관점에서 본 님비 현상이라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님비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거야. 님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어. Not in my backyard의 준말이야.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인데, 혐오시설 기피 현상을 말해. 너희도 적어줄래? 혐오시설 기피. 지역 이기주의의 사례야. 주로 공동 화장장 건립 같은 데에 그걸 반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님비 현상이라고 불러. 이런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글이야. 좋아. 여기까지 밑줄 쳤다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너희와 함께 문제 푸는 내용으로 가볼게. 1주제에서는 1, 2, 3, 4번의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너희와 1, 2, 3, 4번을 모두 풀어보려고 그래. 주민에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자. 자, 1번 문제. 가그림 후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가해의 원인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장장 건설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한가 할 때 법과 제도라는 말이 나와. 우리 사회제도나 사회 구조를 중시하면 무슨적 관점이지? 바로 사회적 관점이지. 여기는 화장장 건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가 라는 표현도 나와 있으니까 법과 제도,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회적 관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 있는 제시문 나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사회적 관점을 찾고 정답은 1번이야. 우리는 2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2번 문제.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비둘기 문제를 예로 들면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는 현재 도심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비둘기는 그저 평화의 상징으로만 여기고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비둘기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발생 경과. 그럼 이건 시간을 고려해야 되고 지역적 특성. 이건 공간을 고려해야 될 거야. 관련 정책이나 제도, 이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건 이건 윤리적 관점이지. 자, 이 모든 걸 다 본다면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해야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같은 현상도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건 맞는 해석이 되고, 같은 현상도 장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 현대사에서는 사현상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것도 맞고, 구성원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것도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야. 하나의 사회 현상에도 여러 문화가 얽혀 있어 개별 학문만으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야. 이해하기 어렵다로 바꿔줘. 자, 이해하기 어렵다. 자, 2번 문제를 풀었으면 우리는 3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다음은 3번 문제야. 다음은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을 위한 대화이다. 대화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어. 자, 여기는 현수부터 찬용이까지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한번 글을 잘 볼까? 추모공원을 만드는데 심각한 갈등이 나타났대. 그러면 추모공원은 아무래도 죽은 사람을 그리는 곳이니까 공동묘지나 또는 납골당처럼 사람들이 혐오하는 시설 중에 하나야. 따라서 이것은 님비 현상, 즉 혐오시설 기피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 거야. 자, 혐오시설 기피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 성주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조사해봐야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맞지? 니은도 맞는 말이야. 정답은 바로 1번에 있네. 디귿선질 한번 볼게. 경미는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윤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아니 경미는 입지 타당성 조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간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해.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공간적 관점. 디귿은 틀렸고, 찬용은 추모공원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태도를 보인다. 해결하기 위한. 이렇게 한 선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보는 게 정말 중요해.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 다음은 청소년들의 은어 사용에 대한 토론 내용이다.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든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 갑의 경우에는 은어는 재미를 중요시하는 대중문화의 모습이 반영될 것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은어를 사용하면 그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도 어느 은어를 쓸 수밖에 없지요. 자칫 세대 간 소통을 저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네. 자, 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청소년들이 자유를 느끼기 위해 은어를 사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또래 집단 소속감을 형성하고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금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어. 그러면 갑이 은어 문화를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앞부분의 첫 문장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맞는 말. 갑은 은어 사용이 기존 세대와 소통에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본다가 아니라 일으킨다고 본다지. 일으킨다고 본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을은 은어 사용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자, 디귿도 틀렸고, 갑을은 모두 청소년들의 은어 사용 현상을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치,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어. 사회구조나 사회제도 그리고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사회적 관점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할 거야. 자, 어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를 만나봤어. 우리가 통합적 관점의 이해도 밑줄 쳐봤고, 인간 사회의 환경과 행복이라는 단원에서 첫 번째 주제의 문제를 풀어봤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는 다음 강에서 또 칠판 앞에서 내용을 만나보고 또 이렇게 문제 풀러오자. 그럼 나는 다음 강에 찾아올게.